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네 후보 모두 영남권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예요. 네, 네 후보 모두 전당대회 레이스가 출발하자마자 앞다퉈 보수 텃밭인 영남행을 택했습니다. 오늘은 네 후보 모두 TK와 PK를 찾는데요. 나경원 후보는 대구, 원희룡 후보는 경남, 윤상현 후보는 경북, 한동훈 후보는 부산을 방문합니다. 이렇게 후보들이 일제히 영남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번 전당대회 경선 룰이 당원 80%, 일반 여론조사 20%로 확정이 됐죠. 이 80%가 반영되는 국민의힘 당원 중에 무려 40%가 영남에 포진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당 안팎에선 영남 당심이 당대표를 결정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게다가 이번엔 영남권 출신 후보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후보들마다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당적으로 옮겼지만 이준석 의원이 과거 국민의힘 대표를 했을 당시에 이 수도권 당원 수가 크게 늘었잖아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영남권 표심의 영향력이 생각만큼 크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 나경원 경쟁 구도로 펼쳐졌던 2021년 전당대회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 당시 전당대회를 치를 때 책임 당원 수가 32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선 무려 84만 명이 돼서 2년 사이 당원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네. 물론 대선을 거치면서 새로 유입된 당원들이 많지만 당 안팎에선 이준석 대표 체제에 수도권 당원들이 크게 늘어난 영향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즉 이젠 영남 민심이 곧 국민의힘 민심이라고만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남 지역 당협위원장들의 조직력이 과거보다 약해졌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한 후보로만 영남 표심이 몰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한동훈 후보가 대구 경북을 방문했지만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남을 갖지 못했다면서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 후에 한동훈 후보를 여러 차례 거세게 비판을 하면서 각을 세워왔죠. 역시나 대구를 방문하는 한 후보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네. 한 후보 측에 따르면 2차례 만남을 요청했는데 홍 시장이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홍 시장은 그 대신 원희룡 후보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 장관이 출마해줘서 참 고맙다라면서 한 후보를 겨냥해 우리를 망가뜨린 애를 들여와 이제 당대표까지 시켜주려 하느냐라면서 공개적으로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홍 시장은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며 이른바 윤심을 대변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은데요. 윤심의 한 후보 견제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철우 경북지사도 도저히 한 후보를 만난 시간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며 거부를 했는데 이후 한 후보의 최상병 특검법 찬성을 두고 민주당에 말려드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는가 하면 네. 갑자기 외부 사람이 왜 당을 이끌려고 하느냐라고도 얘기하면서 이게 단순히 일정 때문에 한 후보를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네. 이 지사는 원희룡, 나경원 후보와는 곧장 만남을 가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영남권 표심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게 워낙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이 영남권에 있는 주요 지자체장이기 때문에요. 네. 한동훈 후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고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거는 여기에 뒤에는 친윤, 윤심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한 후보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영남 표심 잡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여러모로 고민이 깊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최근 이른바 어대안,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흐름의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한 후보가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낸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던데요. 실제는 어떤 상황이에요? 물론 한 후보가 선두를 달리면서 1강 체제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다만 경쟁 주자들은 여론조사 같은 인기 투표 말고 실제 당심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즉 어대한이 크게 깨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이유는 역시나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후보의 전향적인 입장으로 꼽히는 건데요.
있는데요. 여전히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사이에선 3년이나 남은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한 후보의 이 같은 입장은 윤 대통령을 흔들 수 있고 또 보수 진영에 균열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따라서 한 후보와 경쟁 중인 후보들은 한 후보가 야당에 휘둘러서 이 특검법을 찬성했다거나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됐다거나 또 측근들의 정체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면서 당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이 최상병 특검법을 들고 나온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엄청난 메시지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윤상현 후보가 어제 오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한 후보의 특검법 주장은 의도적인 대통령과의 각세우기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정말 대통령과 신뢰가 있었으면 이런 주장을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또 내부 교란 행위다라고도 비판을 했고요. 이런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 당정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된 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당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른바 친윤 반윤 한 후보를 반윤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야당이 주도하는 법과는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한동훈 후보의 특검법은 제3자 특검, 즉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선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민주당이 제출한 것과는 이 특검 추천 방식과 대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 법안은 야당, 즉 민주당에서 특검 후보 한 명을 추천하고요. 네. 또 한 명은 비교섭 단체에서 추천을 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비교섭 단체는 조국 혁신당을 의미합니다. 이 두 후보 중에 대통령이 한 명을 골라서 특검으로 임명을 해야 하는 거고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엔 둘 중에 연장자가 임명된다 이런 조항도 추가가 돼 있습니다. 즉 야당이 특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게 어딨냐. 제3자 그중에서도 대법원장이 결정토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럼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 야당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친 이재명계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이 사실상 동의를 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 의원은 여당의 유력 주자가 이런 제안을 한 건 의미가 크고 진일보한 것이라면서 받아들여도 좋다 이렇게 밝혔고요. 우상호 전 의원도 충분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특검법으로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그리고 재표결 정국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엔 한 발씩 양보해서 합의를 시도해보자 이런 주장으로 읽히는데요. 그렇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강성 친명 의원들의 반응은 역시나 부정적이어서 협상 가능성 희박합니다. 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야당이 동의한 원안 법안에 찬성하는 게 맞다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연대론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무엇이든지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나경원 후보는 일단 연대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어요. 이 연대론이 현실화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경선 과정에선 당장 연대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대통령 파리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원희룡 후보 쪽에서는 연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좀 다르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 후보와 일정 부분 지금 표를 분산해서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빠르게 단일화해서 한 후보와 1대1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최근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특정 당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당규 위반 논란이 일었는데요. 국민의힘 선관위가 어제 문제될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간의 연대, 이른바 이 러닝메이트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나요? 한동훈 원희룡 두 후보는 이제 러닝메이트로 활발히 꾸리고 있고요.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이게 나쁜 모습이다라면서 반대를 해왔는데 네. 당 선관위는 이게 서로 도우면서 선거운동하는 건 문제없다라고 용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번 선거는 유난히 러닝메이트 만들기에 열심인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혹시 모를 축출 사태를 막기 위함이란 얘기가 많습니다. 당원 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는 해체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네 편 최고위원들을 확실히 만들어서 같이 지도부에 입성하겠다 이런 전략인 건데요. 네. 개파 정치란 비판도 있지만 당원들로 하여금 이제 지도부 안정감을 준다는 평가도 있어서 이 러닝메이트 효과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역시 전당대회 준비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오늘 새 지도부 선출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요. 네,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당대표 후보가 단수일 때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규정을 확정 지었는데 제가 계속 확인하면서 들어왔는데 브리핑은 1시 반으로 예정돼 있어서요. 결론은 네.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당원 당규상으로는 후보가 한 명일 때 선출 규정이 좀 명확하게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 단수 출마 가능성이 지금 적지 않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빠르게 방식을 확정 지으려는 것인데요. 크게 추대를 할 것이냐 찬반 투표에 붙일 것이냐 중에 고르는 것인데 추대는 여러 절차를 생략해서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이재명 1급 체제에 대한 반감을 더 키울 수 있어서 당내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고요. 네. 따라서 최소한 찬반 투표로 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 출마 후보들도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컨벤션 효과는커녕 흥행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이재명만 보이는 전당대회다라는 평가가 많죠. 연임에 나서면서 다른 당대표 주자들이 쏙 들어간 상태이고요. 속속 출마 선언을 하는 최고위원 후보들조차 이재명 체제 강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외치면서 출사표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흥행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고요. 아예 지역을 두면서 하나씩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기존 말고 한 번의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축소할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통 전당대회 같은 큰 이벤트 전후에는 지지율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기미도 없어서요. 여러 가지로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